국민의힘 새 대변인을 뽑는 토론 배틀 정말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토론 배틀 압박 면접, 실시간 문자 투표까지 마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총 4명의 신임 대변인이 뽑혔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토론 배틀 결승에서 최종 1위를 한 분이죠.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내정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 감사합니다. 인사 네. 많이 받으셨죠?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대변인으로 임명된 게 아니고 일단은 내정자 신분이라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식 임명이 되죠? 제가 알기로 내일 목요일 날 네. 정식 임명을 최고위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번에 4명의 대변인을 뽑는데 지원하신 분들이 546명이나 된다면서요? 네네. 상당히 뜨거운 그 치열한 경쟁이었는데 처음에 그 지원을 하실 때부터 토론엔 내가 자신 있지. 나는 1등 할 거야. 이런 자신감이나 예상이 있었나요? 기존의 토론대회 같은 것을 좀 나가봐가지고 네. 어느 정도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영상 면접에서 150명 정도를 뽑았는데 제가 예. 거기서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래요? 아무래도 조금 운이 좋아서인지 아하. 이렇게 또 우승까지 하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영상 면접에서 떨어질 거란 생각은 왜 하셨어요?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느낌상 그랬습니까? 다른 분들 영상을 보니까 네.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나는 떨어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특히 이 결과적으로 1, 2위 모두 20대, 90년대생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임승호 내정자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아무래도 토론 배틀이라는 게 세대의 젊은 청년들에게 유리하다. 그 결과가 이렇게 반영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 1, 2위가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났는데 어쩌다 네. 보니까 세대가 젊은 세대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뭐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국민의힘이 이제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90년대생들한테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음흠. 통계적으로도 지원자 풀이 네. 90년대생 남성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그런 부분이 조금 작용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물론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관계자분들은 이제 임승호 내정자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네네. 뉴스하이킹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본인 소개를 어떤 분이고 어떤 활동을 해오셨던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승호라고 하고요. 저는 기존에 바른정당이라는 정당에서 청년 대변인을 아주 잠깐 했었다가 이제 잠깐 이제 정치 관련해서는 조금 관심을 별로 안 두다가 이후에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국민의힘이 새로 쇄신하는 모습을 보고 이 토론 배틀에 한번 참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 임승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법학전문대학원 현재 재학 중이신 거죠? 네, 네, 이제 네. 휴학을 할 예정입니다. 휴학을 할 예정이시고요. 네네. 잠시 그러면 정치에 관심을 안 두셨던 거는 이 법학검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였던 건가요? 제가 자유한국당에서도 당원 가입은 했고, 네. 지켜는 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아하. 그때 법학에 대한 관심이 또 생겼어가지고, 네. 잠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뭐 껐다기보다는 이제 음. 당적을 두고 활동을 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차담회, 티타임을 네,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티타임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주문해 주셨고요. 네. 또 토론 배틀을 통해서 공개적인 과정으로 선발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좀 뜨겁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하. 그 중요한 책임감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도 많은 네,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거는 만약에 당 내부 혹은 지도부에서 국민 다수의 여론 혹은 청년들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좀 네네, 쓴소리도 하고 바른 네. 소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네. 그럴 각오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대변인은 당의 입장과 일치해서 당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말하는 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흠.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이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쓴소리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당 대변인 이제 되실 건데요. 네, 대변인으로서 지금 바라보시는 국민의힘, 특히 앞으로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뭐 정당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네. 가장 지금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필요한 변화는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이 당원 숫자가 굉장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네.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특히나 청년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실망시키지 않고 이 기세를 계속 몰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좀 더 혹시 구체적으로 뭐 세대 교체라든지 네네. 좀 제도적인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필요한 게? 아무래도 지금 이준석 대표께서 정책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정책 공모전 이후에도 뭐 다양한 어떤 정치 실험들 그동안의 어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임명해왔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공개적인 과정으로 선발하는 또 공개적인 과정으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한다면 네. 지금의 이 당원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임승호 대변인 내정자와 청와대 박성민 청년 비서관을 이렇게 비교하시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네네. 계시는데요. 네네. 이준석 대표는 박성민 비서관과 경쟁하라 이런 이야기도 한 것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네. 박성민 비서관을 임명했을 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공정한가 혹은 네. 뭐 아니다 청년 대표니까 잘 뽑은 거 아니냐 이런 양론들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취지는 뭐 제가 직접적으로 박성민 비서관과 대결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네. 취지는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어떤 청년들을 뽑는 과정과 국민의힘이 청년들을 채용하는 과정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박성민 비서관 임명에 대해서는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개인에 대한 비난은 해서는 안 되고 음. 어떤 그분의 능력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비판이 있었지만 이미 임명된 이상 이제 박성민 비서관이 스스로 증명을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스로 증명을 할 시간이다. 네네. 자, 앞서도 국민의힘이 지금 청년 당원 입당이 많아지고 있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2030 청년 세대들이 과거와 달리 뭐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과거에는 사실 보수 야당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조금 외면했었는데 네네. 많이 관심 갖고 또 합류하는 네. 그러한 어떤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청년들이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진행되는 어떤 토론 배틀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치 외의 영역에서는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어떤 네. 사기업 채용 과정도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 채용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그동안 이 정치권에서는 당연하지 않게 여겨져 왔는데 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지지를 보내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하지만 앞으로 숙제도 많습니다. 지금 비록 당 대표도 청년이고 청년 대변인 두 명이 선발이 되긴 했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청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뭐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여전히 네, 청년을 향한 벽은 높은데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벽들이 조금 더 무너지고 실질적으로 청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수치적으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청년 할당제를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해오고 있는 어떤 이런 실험들을 계속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국민의힘이 뭐 청년 의원이라든지 부족한 이유가 청년들 자체가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정당이었다고 그것이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의 이 추세를 몰아서 이 청년들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한다면 당원들도 증가할 것이고 이렇게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아니면 지방선거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제1야당의 대변인으로 곧 임명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여당 이슈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네. 대깨문이란 용어를 쓰면서 당내 네네. 파장이 아주 크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여기 네네네. 대해서 적절하다, 부적절했다, 사과해야 한다, 상당히 혼란이 큰데요. 네네. 야당 대변인으로서 언급 좀 해주시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근거 없는 비난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저 결국에는 이게 기득권 정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득권 정치가 그동안 자연스럽게 어떤 상대 진영에 대해서 또는 내부 진영에 대해서 경선의 승리를 위해서 또는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그런 상대방을 폄훼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앞으로 다 같이 여야 모두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용어의 사용은 조심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네네, 네네. 네, 대변인 기간 그 임기가 6개월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연장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전달받은 사안도 6개월의 임기고요. 네. 아무래도 뭐 대선 전국을 고려한 임기가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 아하. 아무래도 뭐 6개월 동안 저희의 어떤 모습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이후에 당에서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결코 짧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6개월의 임기 대변인 이후 임승호 내정자의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제가 정치인이라는 아직도 정치인이라는 이 용어가 어색한데요. 네. 정치인으로서 뭐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겠다, 아니면 지방선거에 도전하겠다, 어떤 직에 도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 예. 6개월 이후에 또는 이게 앞으로 제가 정치 생활을 한다면 이후에 임승호라는 사람은 참 여야 할 것 없이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정치에 발을 디디신 거니까요. 그렇죠? 네네네. 혹시 그렇다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대상은 있나요? 롤모델로 특정 정치인을 저는 지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물론 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어떤 비전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은 많지만 예. 또 제가 롤모델을 설정하게 되면 그 틀 안에 저를 가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길을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2의 이준석이 아니라 임승호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도 네,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내정자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전화 왔다. 안녕, 귀여운 꼬마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안녕. 라디오를 진행해요. 철이 없었죠. 라디오가 좋아서 정치를 그만뒀다는 자체가. 당신도 라디오를 좋아해요? 그럼 오후 6시 95.9에서 만나요. 약속? 약속?